최근에 갤럭시 새 폰으로 바꾸셨나요? 혹시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되면서 화면이 완전히 달라져서 이거 어디서 바꾸지? 하고 당황하신 적 있으세요? 저도 부모님 새 폰 세팅 도와드릴 때 폰은 좋은데 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번 시리즈는 갤럭시 S25나 원 UI 7.0으로 새로 쓰시는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기능만 차근차근 알려드리는 강좌입니다. 폰은 좋은데 글씨가 너무 작다? 글자와 화면을 2배로 크게? 이전과 달라서 설정 메뉴를 못 찾겠다? 화면을 보면서 하나씩 따라하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새로 생긴 기능이 너무 많은데 뭘 써야 할지 모르겠다? 배터리 절약부터 사진 편집까지 핵심만 쏙쏙 골라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새 폰을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쓰는 배터리 관리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이 해보시면 배터리가 더 천천히 닳고 하루 종일 안심하고 스마트폰을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같이 차근차근 따라해 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절전 모드 켜기입니다. 먼저 설정 앱을 열어주세요. 아래로 내려가시면 배터리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 주세요. 그 안에서 현재 배터리 사용량과 남은 사용 시간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절전 모드를 켜시면 불필요한 배터리 소모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절전 모드를 터치하면 아래에 여러 옵션이 나옵니다. CPU 속도를 70% 제한은 이건 폰이 빠르게 돌아가는 대신 배터리를 절약합니다. Always on 디스플레이 끄기. 이것은 화면이 꺼졌을 때도 시계나 알림이 계속 보이는 기능인데 이걸 꺼두시면 전력이 절약됩니다. 화면 밝기 10% 낮추기는요. 화면이 약간 어두워지지만 꽤 많은 배터리를 아낄 수 있어요. 부드러운 화면 전환 일반으로 설정은요. 화면이 움직일 때 효과를 줄여 전력을 절약합니다. 다크 모드 켜기는요. 배경을 검은색으로 바꿔 화면에서 쓰는 전력을 줄여줍니다. 화면 자동 꺼짐 시간 30초로 설정은요. 화면을 켜두고 안 쓰면 빨리 꺼지게 해서 낭비를 줄입니다. 이 옵션들을 다 켜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나씩 오른쪽 스위치를 켜주세요. 다음은 백그라운드 앱 사용 제한 기능입니다. 배터리 화면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백그라운드 앱 사용 제한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를 누르시면 자주 안 쓰는 앱은 절정 상태로 자동 전환 옵션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켜두면 사용하지 않는 앱이 몰래 배터리를 소모하는 걸 막아줍니다. 추가로 꼭 계속 실행해야 하는 앱은 자동 절전 예외 앱에 등록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보호 기능도 꼭 켜두시면 좋습니다. 이 메뉴에서 배터리 보호를 터치해 주세요. 총 3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기본은 100% 충전되면 충전을 잠시 멈췄다가 95%가 되면 다시 충전을 시작합니다. 최적화는 평소에는 100%까지 충전하지만 수면 시간에는 80%까지만 충전하고 아침에 맞춰 충전을 마칩니다. 최대는 항상 80%까지만 충전해서 배터리 수명을 가장 오래 유지합니다. 배터리를 오래 쓰고 싶으시면 최적화나 최대를 추천드립니다. 초절전 모드 전원입니다. 배터리가 거의 다 닳았을 때 최대한 오래 버티게 해주는 기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초절전 모드인데요. 이 기능을 켜면 스마트폰이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만 유지하고 불필요한 앱과 네트워크, 화면 효과를 모두 꺼서 배터리 소모를 크게 줄여줍니다. 급할 때 정말 유용합니다. 설정 앱을 여세요. 아래로 내려가시면 배터리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갑니다. 절전 모드로 들어가서 맨 아래에 초절전 모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앱 및 홈 화면 제한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앱만 허용하고 모든 백그라운드 활동을 제한하며 엣지 패널을 끄고 다크 모드로 켜집니다. 화면 밝기 자동 감소 기능 켜기입니다. 배터리가 5% 이하로 떨어지면 화면이 자동으로 어두워지는 기능이 있어요. 이걸 켜두시면 마지막까지 소중한 배터리를 조금 더 아껴 쓸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배터리 메뉴에서 화면 밝기 자동 감소를 켜주세요. 이렇게 해두시면 긴급 상황에서 화면이 꺼지지 않아 편리합니다. 배터리 잔량 표시 활성화입니다. 배터리 퍼센트를 항상 표시해 두면 잔량을 더 쉽게 관리할 수 있어요. 설정에서 배터리 부분에서 배터리 잔량 표시를 켜두시면 상단에 퍼센트가 항상 보여서 잔량 체크가 편리합니다. 충전 습관 관리하기입니다. 밤새 100% 충전 상태로 오래 두지 마세요. 20에서 80% 사이에서 충전하는 것이 배터리 수명을 더 오래 유지합니다. 고속 충전은 급할 때만 사용하시고 평소엔 일반 충전이 좋습니다. 설정의 배터리 메뉴에서 충전 설정에 들어가시면 고속 충전과 고속 무선 충전을 껐다 켰다 하실 수 있어요.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 필요할 때만 켜기입니다. 무선 배터리 공유를 켜두면 다른 기기가 충전되면서 본인 배터리가 빨리 닳을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잠깐 켜고 바로 끄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알려드린 8가지 설정과 습관만 유지하셔도 스마트폰 배터리를 1년 이상 더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관리하시면 스마트폰도 오래오래 튼튼하게 쓸 수 있어요. 화면과 글자를 더 크고 편하게 바꾸는 8가지 방법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10분만 따라하시면 폰이 훨씬 보기가 편해지실 거예요. 먼저 글자부터 키워볼게요. 화면을 아래로 쓸어내려서 톱니바퀴 모양 설정에 들어갑니다. 설정 화면에서 디스플레이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글꼴 크기와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글자 크기 조절바를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글자가 점점 커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미리 보기 화면에서 어느 정도 크기가 편한지 확인하신 다음 손을 떼시면 됩니다. 처음엔 조금 크게 해 놓으셨다가 적응되시면 줄이셔도 됩니다. 아이콘 크기 키우기입니다. 먼저 설정 앱 톱니바퀴 모양을 누르세요. 화면을 아래로 쭉 내리시면 홈 화면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합니다. 이제 홈 화면 설정 화면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아이콘 크기를 크게 바꾸려면 홈 화면 배열을 먼저 바꿔야 해요. 홈 화면 배열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래처럼 4 곱하기 6, 5 곱하기 6 숫자가 보이실 거예요. 숫자가 작을수록 아이콘이 큼직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4 곱하기 5를 선택하면 아이콘이 더 크게 보이고 5 곱하기 6을 선택하면 화면에 아이콘이 많이 들어가는데 대신 조금 작아집니다. 4 곱하기 6을 추천드립니다. 아이콘이 큼직하고 글자도 잘 보여서 보기가 훨씬 편합니다. 마음에 드는 배열을 선택하셨으면 아래에 있는 완료 버튼을 누르세요. 이제 홈 화면 아이콘이 시원하게 커졌을 겁니다. 다음으로 홈 화면 배열과 별도로 앱 목록 화면, 앱스 화면도 배열을 바꿀 수 있어요. 앱스 화면 배열을 눌러주세요. 여기도 4 곱하기 6, 5 곱하기 6 똑같은 방식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4 곱하기 6으로 맞춰주세요. 이제 홈 화면과 앱 목록 모두 아이콘이 크고 보기 좋게 바뀌었을 겁니다. 혹시 화면이 마음에 안 드시면 언제든 다시 이 메뉴에 들어오셔서 다른 배열로 바꿀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대비 모드 설정입니다. 글자만 키워도 도움이 되지만 글자 선명도를 높이는 고대비 모드도 추천합니다. 설정 앱을 누르세요. 화면을 아래로 쭉 내리시면 접근성이라는 메뉴를 터치합니다. 시각 향상 또는 시각 보조 메뉴를 누릅니다. 여기에서 고대비 글자를 켜주세요. 이 기능을 켜면 글자 테두리가 더 진해져서 읽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다크모드 활용입니다. 다크모드를 켜면 배경이 검은색으로 바뀌어 눈의 피로가 덜해집니다. 설정에서 디스플레이에 가서 맨 위에 다크모드가 있습니다. 다크모드를 켜시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어요. 밤에도 눈이 덜 아프고 배터리도 조금 더 오래 갑니다. 필요할 때마다 껐다 켜시면 됩니다.
화면 전체 크기 크게 바꾸기입니다. 먼저 전체 화면이 커지도록 설정해 볼게요. 설정 앱을 누르세요. 아래로 내려 접근성을 누릅니다. 시각 보조 메뉴를 선택하세요. 여기서 화면 크게 작게를 터치합니다. 아래에 조절 막대기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옮기면 전체 화면이 더 커집니다. 텍스트 메시지나 메뉴가 한눈에 크게 보여요. 크기 확인 후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 나오세요. 글자만 더 크게, 진하게 바꾸기입니다. 시각 보조 화면으로 돌아오세요. 이번에 글자 크기와 스타일을 터치합니다. 글자를 진하게 보려면 글자 굵게 스위치를 켭니다. 추가로 글꼴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본, 삼성원, 굵은 고딕, 로보토.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시거나 글꼴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커서 두께 조절하기입니다. 문자 입력할 때 깜빡이는 커서도 더 굵게 바꿔볼게요. 시각 보조에서 커서 두께를 터치합니다. 아래 막대기를 오른쪽으로 옮기면 커서가 굵어집니다. 쉬운 사용 모드 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기능은 스마트폰을 정말 간단하고 보기 좋게 바꿔주는 쉬운 사용 모드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간편 모드입니다. 이 모드를 켜면 화면에 있는 글자나 아이콘이 더 크고 메뉴가 단순해져서 정말 보기 편해집니다. 특히 복잡한 화면이 불편하셨던 분들께 아주 좋습니다. 함께 설정해 볼게요. 먼저 설정 앱을 누르세요.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디스플레이 메뉴가 보입니다. 여기를 터치합니다. 조금 더 내리면 쉬운 사용 모드라고 적힌 항목이 있습니다. 눌러서 들어가 주세요. 이 화면이 바로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으로도 설명이 나오는데요. 아이콘이 큼지막하게 두 줄로 크게 배열되고 메뉴도 간단하게 바뀝니다. 글자도 더 커지고 누르는 반응 속도가 넉넉해서 실수로 잘못 터치한 일도 줄어듭니다. 이제 쉬운 사용 모드 오른쪽에 있는 스위치를 오른쪽으로 밀어 켜주세요. 스위치가 파란색으로 바뀌면 바로 적용됩니다. 켜시면 홈 화면이 훨씬 단순하고 큼직하게 바뀌어서 자주 쓰는 앱만 간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면 같은 메뉴에서 스위치를 끄시면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쉬운 사용 모드를 켜셨다면 아래에 있는 두 가지 추가 옵션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길게 누르기 반응 시간입니다. 이 기능은 화면을 터치할 때 실수로 살짝 스치기만 해도 눌리는 것을 방지해주는 기능이에요. 기본 설정도 길게 1.5초로 되어 있어서 화면을 1.5초 이상 꾹 눌러야 반응합니다. 혹시 더 빠르게 터치가 되길 원하시면 이 시간을 짧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대비 키보드 옵션입니다. 이 기능을 켜시면 키보드 색상이 노란색으로 바뀌고 글자는 검정색으로 진하게 표시됩니다. 글자가 훨씬 선명해서 눈에 더 잘 보이고 타이핑 하실 때 실수가 줄어듭니다. 화면 스위치를 오른쪽으로 밀면 고대비 키보드가 켜지고 다시 끄고 싶으시면 스위치를 왼쪽으로 밀어 끄시면 됩니다. 이렇게 쉬운 사용 모드와 고대비 키보드까지 설정하시면 갤럭시 스마트폰이 한결 더 보기 쉽고 편해지실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갤럭시 스마트폰의 화면과 글자를 크게, 선명하게, 보기 편하게 만드는 8가지 방법을 함께 해봤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폰을 잠깐 어디에 두고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 혹시 누가 내 폰을 주웠으면 어쩌지? 은행 앱, 사진, 연락처까지 다 알아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머릿속에 스친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 하나만 따라하시면 혹시라도 스마트폰을 잃어버리셔도 몇 초 만에 폰을 잠그고 위치를 확인하고 중요한 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제 걱정은 그만하시고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차근차근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보안 폴더 완벽하게 설정하기입니다. 먼저 설정 앱을 열어주세요. 아래쪽 쭉 내리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메뉴가 보입니다. 이걸 터치합니다. 여기서 조금 아래로 내려보시면 기타 보안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기타 보안 설정 화면에서 중간쯤에 보안 폴더 메뉴를 선택합니다. 처음 사용하신다면 보안 폴더 사용을 환영합니다 라고 화면이 뜹니다. 다음 화면에서는 보안 폴더에 필요한 권한 설명이 뜹니다. 캘린더, 연락처, 사진 및 동영상, 음악 및 오디오, 전화. 이 데이터들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권한을 허용해야 합니다. 계속 버튼을 눌러주세요. 보안 폴더에 들어갈 때마다 잠금 해제를 해야 하는데요. 잠금 방식을 고르셔야 합니다. 옵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핀, 숫자, 비밀번호는 영문 플러스 숫자, 패턴, 지문. 가장 안전한 건 비밀번호와 지문 조합입니다. 잠금 방식을 선택하시고 지문을 함께 켜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필요하면 삼성 계정으로 잠금 방식 재설정도 가능합니다. 잠금 방식을 완료하면 보안 폴더 만들기 화면이 뜨고 자동으로 폴더가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바로 보안 폴더입니다. 보안 폴더에 들어가면 기본으로 아래 앱이 들어 있습니다. 카메라, 인터넷, 연락처, 내 파일, 갤러리, 캘린더, 노트. 여기서 중요한 자료를 보관하시면 됩니다. 숨기고 싶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옮겨 볼게요. 방법은요, 갤러리 앱을 엽니다. 숨기려는 사진을 길게 눌러 선택합니다. 오른쪽 점 3개 메뉴를 누릅니다. 보안 폴더 공간으로 이동을 터치합니다. 본인 인증을 하시고 화면 아래에 항목 하나를 보안 폴더 공간으로 이동했어요 라고 뜨면 완료입니다. 이때 이 사진은 일반 갤러리에서 사라지고 보안 폴더 갤러리에서만 보입니다. 보안 폴더에는 신분증 사진, 통장 사본, 계약서나 중요한 서류 사진을 안전하게 보관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혹시라도 스마트폰이 분실되거나 다른 사람이 폰을 만져도 보안 폴더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중요한 앱도 보안 폴더에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보안 폴더를 열어주세요. 오른쪽 상단의 플러스 아이콘, 앱 추가를 누릅니다. 아래 화면이 뜹니다.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갤럭시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휴대폰에서 앱 추가. 기존에 설치된 앱을 숨기고 싶다면 휴대전화에서 원하는 앱을 체크하세요. 추가 버튼을 누르면 보안 폴더에 설치됩니다. 이제 이 앱은 보안 폴더 안에서만 실행됩니다. 긴급 SOS 켜기입니다. 다음은 긴급 상황에 바로 도움을 요청하는 기능, 바로 긴급 SOS 설정 방법입니다. 혹시라도 위험하거나 급하게 도움을 받아야 할 때 꼭 필요한 기능이니까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먼저 설정 앱을 열어주세요. 화면을 아래로 쭉 내리면 안전 및 긴급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해 주세요. 다음으로 긴급 SOS를 누릅니다. 이 기능은 스마트폰 측면 버튼을 5번 누르면 자동으로 긴급 연락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첫 번째 옵션은 통화 버튼을 밀어 전화 걸기입니다. 이걸 켜두시면 버튼을 5번 누른 뒤에 화면에서 통화 버튼을 옆으로 밀어야 긴급 전화로 전화가 걸립니다. 실수로 눌리는 걸 방지하고 싶으시면 이 기능을 켜주세요. 아래에 카운트다운 메뉴가 있습니다. 이건 긴급 전화 걸기 전에 몇 초 동안 대기할지 정하는 겁니다. 여기를 터치해 보세요. 화면에서 5초, 10초, 20초 또는 직접 입력이 나옵니다. 보통은 10초로 설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선택하신 뒤 뒤로 돌아갑니다. 경고음 재생을 켜면 버튼을 5번 누를 때 큰 경고음이 울립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데 유용합니다. 필요하시면 스위치를 켜주세요. 이제 전화 연결할 긴급 연락처를 누릅니다. 여러 번호 중에 고를 수 있어요. 112 경찰서, 119 소방 구급 등등. 직접 입력으로 다른 번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긴급 상황엔 119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번호를 선택한 뒤 뒤로 돌아갑니다. 이제 긴급 연락처로 SOS 보내기를 켭니다. 이 기능을 켜면 내 위치와 SOS 메시지를 지정한 연락처로 자동으로 보냅니다. 스위치를 오른쪽으로 밀어 켜주세요. 화면에 긴급 상황 공유 권한 안내가 뜹니다. 연락처, 문자, 위치, 알림 권한을 모두 허용해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계속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긴급 연락처 추가 화면이 나옵니다. 이 기능은 위급할 때 바로 연락이 갈 사람을 등록하는 겁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을 추가해 주세요. 연락처 추가 버튼을 누르고 연락처를 선택합니다. 모든 설정이 끝나면 화면 아래쪽에 긴급 상황 공유 시작 버튼이 생깁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SOS 메시지가 바로 발송됩니다. 주변 소리를 5초간 녹음해 메시지에 첨부할 수도 있어요. 이제 설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언제든 스마트폰 옆 버튼을 5번 누르면 설정한 번호로 전화가 걸리고 SOS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안전을 위해 꼭 한번 설정해 두시고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갤럭시 찾기 원격 잠금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 위치를 추적하고 원격으로 잠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정 앱을 엽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터치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분실기기 보호를 선택합니다. 분실기기 보호 메뉴에서 내 디바이스 찾기를 누르고 오른쪽 스위치를 눌러 기능을 켜주세요. 이제 내 폰을 분실했을 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디바이스 찾기 메뉴에서 마지막 위치 보내기, 오프라인 찾기 이 옵션을 모두 켜주세요. 마지막 위치 보내기는 배터리가 꺼지기 전에 마지막 위치를 저장합니다. 오프라인 찾기는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주변 갤럭시 기기를 통해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동의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서 이제 도난당한 기기 보호 메뉴에 들어갑니다. 이 기능을 켜두시면 누군가 폰을 빼앗아 가거나 빠르게 이동하면 자동으로 화면이 잠깁니다. 도난감지 잠금은 움직임을 감지해 화면을 자동으로 잠그고 오프라인 기기 잠금은 네트워크 연결이 끊겨도 화면을 잠깁니다. 원격 잠금은 웹사이트에서 원격으로 잠글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사용 설정을 터치해서 활성화해 주세요. 설정이 끝났다면 나중에 findmymobile.samsung.com 또는 android.com/log 접속해 로그인 하시면 실제 위치 확인과 원격 잠금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했을 때 위치를 추적하고 원격으로 잠금하는 방법과 긴급 상황에서 SOS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까지 전부 살펴봤습니다. 핵심만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안 폴더를 만들어 중요한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두 번째, 긴급 SOS 기능으로 위급 상황에 도움 요청하기. 세 번째, 내 디바이스 찾기와 원격 잠금으로 분실에 대비하기. 이 세 가지만 켜두시면 갑자기 스마트폰을 잃어버리셔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갤럭시 폰 새로 바꾸셨거나 업데이트를 했더니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셨나요? 전화나 카톡 찾느라 매번 화면 이리저리 넘기고 잘못 눌러서 엉뚱한 앱 열릴 때도 있으시죠? 오늘 영상 하나만 홈화면을 2배 빠르게, 잠금 화면은 깔끔하게 바꿔드립니다. 남들 몰래 쓰는 편리한 기능까지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꼭 보세요. 시니어분들도 따라하기 쉽도록 천천히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도 유용한 갤럭시 꿀팁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홈 화면 최적화로 속도 2배 빠르게입니다.
스마트폰 바꾸고 나면 홈 화면이 복잡해졌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주 쓰는 전화나 카카오톡,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고 잘못 눌러서 이상한 앱이 열릴 때도 많습니다. 이럴 때 굿락이라는 앱 안에 있는 홈업 기능으로 홈 화면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굿락 앱 설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휴대폰에서 플레이스토어를 열고 검색창에 굿락을 입력하세요. 삼성에서 만든 분홍색 로고의 굿락 앱이 보이면 설치를 눌러줍니다. 설치가 끝나면 열기를 눌러 실행하시고 첫 화면에서 동의하고 계속하기를 선택해 주세요. 굿락 앱 안에서 홈업을 찾아서 설치하시고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 안에 여러 항목이 있지만 오늘은 꼭 필요한 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홈 화면입니다. 이 메뉴를 누르면 홈 화면을 어떻게 배치할지 조정할 수 있는 설정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앱 아이콘 세팅은 켜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앱 이름이 같이 보이니까 실수도 줄이고 찾기도 쉬워집니다. 배경 흐림 조절은요, 배경 화면을 흐리게 해서 앞에 있는 앱 아이콘이나 글씨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숫자가 클수록 흐림 효과가 강해지고 숫자가 낮을수록 원래 배경이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너무 뿌옇게 하면 답답하고 너무 선명하면 글자가 안 보이기 때문에 40에서 50 사이로 조절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정도가 가장 눈이 편하고 앱 이름도 뚜렷하게 잘 보입니다. 홈 화면 배열은 앱을 몇 줄, 몇 칸으로 배열할지 정하는 건데요. 글씨가 작게 보이거나 손이 자꾸 미끄러지시는 분들은 4 곱하기 4로 줄여서 큼직하게 바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즐겨찾기 표시도 꼭 켜주세요. 자주 쓰는 앱을 항상 아래쪽에 고정해 줄 수 있어서 전화, 카톡, 유튜브 등을 한 번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앱스 버튼 이동은 끄는 걸 추천드립니다. 앱스 버튼이 움직이면 실수로 눌릴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앱스 화면 배열을 4 곱하기 4로 바꿔줍니다. 이건 한 칸당 아이콘 크기가 커지고 글씨도 더 보기 쉬워집니다. 터치 실수도 확 줄입니다. 두 번째는 폴더 설정입니다. 홈 화면에 있는 폴더를 눌러보면 그 안에 앱들이 작게 모여 있죠. 폴더 화면 배열과 폴더 아이콘 배열을 모두 3 곱하기 3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면 한 폴더 안에 들어가는 앱 개수는 줄지만 각 앱이 큼직하게 보여서 뭘 눌러야 할지 훨씬 한눈에 들어옵니다. 시니어 분들께는 가장 편한 구성입니다. 팝업 폴더는 앱을 누르면 작게 뜨는 폴더입니다. 여기서는 크기를 크게로 설정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에 있는 앱 아이콘이 큼직하게 보이고 눌렀을 때 실수도 줄어듭니다. 큰 폴더는 홈 화면에 고정된 큰 폴더를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크기 크게, 폴더 배열은 2 곱하기 2, 아이콘 크기도 크게로 설정하세요. 이렇게 하면 한 폴더 안에 보이는 앱 개수는 줄지만 한눈에 보이고 실수 없이 누르기 훨씬 편합니다. 알림창 헷갈림 없애기, 시니어를 위한 2가지 설정법입니다. 최근에 스마트폰을 새로 바꾸셨거나 소프트웨어가 원 UI 7.0으로 업데이트 되셨다면 화면을 위에서 내릴 때 뭔가 달라졌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예전에 한 번만 내리면 알림이랑 와이파이, 밝기 조절 같은 설정들이 같이 쭉 나왔었죠. 그런데 지금은 왼쪽을 내리면 알림창, 오른쪽을 내려야 빠른 설정창이 따로 뜹니다. 예전 방식에 익숙하셨던 분들에겐 이 변화가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이건 원 UI 7.0에서 기본 설정이 따로 보기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헷갈리지 않고 더 편하게 쓸 수 있도록 2가지 설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대로 따로 보기를 유지하면서 좌우 영역을 정확하게 나눠주는 방법입니다. 굿락 앱의 퀵스타 기능을 이용하면 왼쪽을 내리면 알림창, 오른쪽을 내리면 설정창이 정확히 나오게 비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패널 분리 비율을 반반으로 설정하면 헷갈리지 않고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예전처럼 한 번에 같이 보이게 설정하는 겁니다. 함께 보기라는 기능인데요. 이걸 켜면 위에서 어디를 내리든 알림과 빠른 설정창이 한 번에 같이 나옵니다. 따라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화면 오른쪽 위를 아래로 내리세요. 오른쪽 위에 연필 모양 아이콘이 보입니다. 그걸 꾹 눌러주세요. 화면 아래쪽에 빠른 설정창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길 누르면 따로 보기와 함께 보기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보기를 선택하시고 뒤로 가기 완료까지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이제는 위에서 어디를 내리든 한 번에 알림과 설정창이 모두 표시됩니다.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새로운 방식도 괜찮다, 적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퀵스타로 좌우 분리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나는 예전 방식이 더 익숙하고 편했다면 함께 보기로 바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편한 쪽으로 선택해서 나에게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홈 화면 전환 부드럽게 조정하기입니다. 굿락 앱을 열고 홈업을 실행합니다. 제스처 설정을 눌러 들어가시면 제일 위에 홈 제스처 애니메이션 튜닝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켜시면 홈 화면에서 앱을 열거나 닫을 때 전환 속도와 스타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환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클래식은 기본적인 전환 방식, 엘레강스는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느낌, 다이내믹은 빠르고 강한 전환, 스윗은 아주 부드러운 움직임, 간단한 튜닝은 움직임을 최소화해서 가장 빠르게 전환을 해줍니다. 시니어 분들이라면 간단한 튜닝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움직임이 줄어 눈이 편하고 반응 속도도 더 빠르게 느껴집니다. 아래쪽 슬라이더를 조절하면 속도를 더 빠르게 하거나 천천히 부드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더 세밀하게 바꾸고 싶다면 고급 튜닝으로 들어가 아이콘 크기, 투명도까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팁 화면 움직이를 줄이면 스마트폰이 처리해야 하는 작업이 줄어들어 배터리 사용량이 조금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쓰는 분이시라면 꼭 한번 적용해 보세요. 홈 화면과 앱 깔끔하게 정리하기입니다. 스마트폰을 오래 쓰다 보면 홈 화면에 쓰지 않는 앱이 가득 차서 찾기 힘들어집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아이콘이 많으면 필요한 앱이 어디 있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먼저 홈 화면에서 자주 쓰는 앱만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하세요. 여기서 제거는 앱을 지우는 게 아니라 홈 화면에서만 빼는 겁니다. 앱은 그대로 앱스 화면에 남아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홈 화면과 앱스 화면을 분리했으면 훨씬 깔끔해집니다. 홈 화면 빈 공간을 길게 눌러 설정을 선택한 뒤 홈 화면 구성에서 홈과 앱스 화면 사용을 체크하세요. 이렇게 하면 홈 화면에는 자주 쓰는 앱만, 나머지 앱은 앱스 화면에 따로 모아둘 수 있습니다. 안 쓰는 앱은 아예 숨길 수도 있습니다. 홈 및 앱스 화면에서 앱 숨기기를 눌러 숨기고 싶은 앱을 선택한 뒤 완료를 누르시면 됩니다. 다시 보이게 하시려면 같은 방법으로 체크해 해제하시면 됩니다. 앱스 화면에서 찾기 힘든 앱은 검색창을 활용하세요. 앱 이름 일부만 입력해도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앱이 많을수록 유용한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래된 앱이나 전혀 쓰지 않는 앱은 삭제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장 공간을 확보하고 폰 속도도 조금 빨라집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홈 화면이 깔끔해지고
필요한 앱을 훨씬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잠금 화면 꾸미기입니다. 스마트폰 잠금 화면도 나만의 스타일로 꾸밀 수 있습니다. 먼저 잠금 화면에서 편집 모드를 여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금 화면이 켜져 있을 때 화면을 살짝 터치해서 화면을 깨워주세요. 화면을 길게 꾹 누르시면 진동이 오면서 편집 화면이 열립니다. 이제 시계 꾸미기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시계를 누르면 화면 아래쪽에는 두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글꼴 및 색상, 그리고 스타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글꼴 및 색상을 누르시면 시계 글자 모양과 색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위에 동그라미 중에서 원하는 글꼴을 누르세요. 아래쪽에 색상을 누르면 시계색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스타일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스타일을 누르시면 시계 모양이 달라집니다. 숫자만 크게 표시하거나 숫자 위에 날짜가 같이 나오도록 고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 정보와 날짜 표시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스타일 메뉴 아래쪽에 날씨 정보 표시, 시계 위에 날짜 표시 두 가지가 보입니다. 파란색으로 켜져 있으면 화면에 표시가 되고 끄면 사라집니다. 날씨와 날짜를 같이 보고 싶으시면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시계 크기 조절 방법입니다. 시계 뒤에 생긴 네모 박스의 모서리를 보면 굵은 선이 있습니다. 그 굵은 선을 손가락으로 눌러 밖으로 드래그하면 시계가 커지고 안쪽으로 드래그하면 시계가 작아집니다. 시니어분들은 시계를 크게 설정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멀리서도 시계 확인이 쉽고 눈이 훨씬 편합니다. 모양과 크기를 모두 조절했다면 오른쪽 위에 완료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완료를 누르지 않으면 변경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금 화면에 내가 자주 보는 정보도 같이 띄울 수 있는데요. 위젯을 추가해 볼게요. 화면의 시계 아래쪽에 보시면 위젯 추가라고 적힌 네모칸이 보이실 거예요. 그 부분을 톡 눌러주세요. 위젯을 누르면 갤러리, 날씨, 삼성 헬스, 디바이스 케어, 디지털 웰빙, 리마인더 등 여러 항목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삼성 헬스를 선택하면 걸음수와 활동량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케어를 선택하면 배터리 상태와 저장 공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리마인더는 중요한 약속이나 할 일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유용합니다. 원하는 위젯을 누르면 크기나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는 작은 화면이 뜹니다. 예를 들어 삼성 헬스를 고르면 작은 사이즈, 큰 사이즈를 고를 수 있습니다. 원하는 모양을 한번 눌러주세요. 선택한 위젯이 잠금 화면에 자동으로 배치됩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맨 위에 완료를 눌러 저장하세요. 이제 잠금 화면에 방금 고른 위젯이 표시됩니다. 잠금 화면을 켜면 걸음수 같은 정보를 따로 앱을 열지 않고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 정보나 할 일 알림을 위젯으로 해두시면 정말 편리합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을 더 편하고 빠르게 만드는 5가지 설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홈 화면을 큼직하게 만들고 자주 쓰는 앱만 남겨서 찾기 쉽게 했습니다. 두 번째, 알림창은 헷갈리지 않게 함께 보기 또는 좌우 분리로 나에게 맞게 조정했습니다. 세 번째, 화면 전환은 부드럽게 빠르게 바꿔서 눈이 편하고 반응 속도도 높였습니다. 네 번째, 앱은 깔끔하게 정리하고 필요 없는 건 숨기거나 삭제해서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다섯 번째, 잠금 화면 시계는 크게, 그리고 필요한 위젯은 알차게 배치해서 잠금 해제 없이도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5가지만 해도 폰이 훨씬 깔끔해지고 눈도 편해지고 속도도 빨라집니다.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기능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AI로 사진을 마법처럼 편집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사진 초보라도 순식간에 전문가처럼 바꿀 수 있는 꿀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휴대폰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느려지셨나요? 앱이 갑자기 꺼지거나 사진이 저장되지 않고 저장 공간이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계속 뜨고 있다면 지금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요즘 나오는 갤럭시 폰, 특히 갤럭시 S25와 같은 모델은 SD 카드 슬롯이 아예 빠졌기 때문에 내장 저장 공간이 부족해지면 속도도 금방 느려집니다. 사진도 지우고 앱도 닫았는데 왜 자꾸 용량 부족이라고 뜨지? 라고 의아하셨던 분들. 사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계가 낡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따로 신경 쓰지 않았던 숨은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단 10분만 투자하시면 앞으로 평생 써먹을 수 있을 만큼 유용한 갤럭시 저장 공간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이 영상이 나에게 꼭 필요한지 간단한 자가 진단 먼저 해볼게요. 5가지 중 3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방법 꼭 따라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사진을 지워도 휴대폰 용량이 줄지 않는다. 두 번째, 새 폰인데도 저장 공간 부족 알림이 자주 뜬다. 세 번째, 카카오톡, 유튜브, 틱톡을 자주 쓴다. 네 번째, 사진이 어디 저장되어 있는지 클라우드인지 잘 모른다. 5번째, 휴지통을 어떻게 비우는지 모른다. 몇 개나 해당되셨나요? 하나라도 내 얘기 같다 싶으셨다면 이제부터 알려드릴 방법들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정보입니다. 모두 복잡한 설정 없이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바로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이니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따라해 보세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지금 내 스마트폰의 저장 공간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설정 앱을 열고 아래로 내려 디바이스 케어 메뉴를 찾습니다. 여기서 저장 공간을 눌러보시면 어떤 항목이 얼마나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진과 영상이 가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리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부터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갤러리 앱에서 불필요한 폴더만 선택적으로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스크린샷 폴더,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문자로부터 받은 이미지가 모여있는 폴더부터 정리해 보세요. 이건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니라서 정리하는데 부담이 덜합니다. 순서대로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홈 화면에서 갤러리 앱 아이콘을 눌러 실행해 주세요. 하단에 보시면 사진 탭과 앨범 탭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앨범을 누르시고 모두 보기를 눌러주세요. 앨범별로 폴더가 나뉘어 보이게 됩니다. 스크린샷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보이시죠? 이 폴더는 우리가 화면 캡처, 즉 스크린샷한 이미지가 자동으로 저장되는 곳입니다. 이 폴더를 눌러 들어가세요. 오른쪽 상단에 점 3개 버튼을 누르면 선택 버튼이 있습니다. 삭제하고 싶은 사진을 눌러 선택하고 하단에 있는 삭제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시 앨범 화면으로 돌아오셔서 카톡, 문자 등으로 받은 이미지 폴더로 들어가셔서 마찬가지로 필요 없는 사진이나 파일을 선택하고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사진을 삭제했다고 해도 사실은 갤럭시 폰에서는 휴지통에 30일 동안 보관됩니다. 진짜 용량을 확보하려면 휴지통까지 비우셔야 합니다. 휴지통 비우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갤러리 앱 우측 아래 줄 3개 메뉴 버튼을 누르시고 휴지통 메뉴 선택하세요.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을 눌러 비우기 선택하세요.
항목을 완전히 삭제할까요? 라고 확인 창이 뜨고 삭제 버튼을 누르면 완전히 삭제됩니다. 이렇게 폴더만 먼저 정리하셔도 스마트폰 저장 공간을 1GB 이상 확보하는 건 금방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진과 영상을 완전하게 백업한 뒤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구글 포토 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구글 포토는 기본적으로 15GB의 무료 저장 공간을 제공하고 사진을 백업하면 폰에서 삭제해도 데이터는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사용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기본 갤러리 앱에서 사진을 선택한 뒤 공유 버튼을 누르고 구글 포토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업로드가 끝난 사진은 갤러리 앱에서 삭제해도 괜찮습니다. 만약 백업해야 할 사진이 너무 많아 구글 포토 용량이 부족할까 걱정되신다면 저장 용량 절약 모드를 활용해 보세요. 설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글 포토 앱에서 프로필을 눌러 포토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백업 항목으로 들어가서 백업을 켜고 아래로 내려 백업 화질을 저장 용량 절약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사진이 자동으로 압축되어 업로드 되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사진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단, 화질은 약간 줄어들 수 있지만 스마트폰 화면을 볼 때는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구글 포토 용량이 부족하거나 백업할 사진이 너무 많다면 OTG USB 메모리나 외장 저장 장치에 옮기는 방법도 좋습니다. 요즘은 휴대폰에 바로 연결되는 USB가 2만원대부터 나오기 때문에 PC 없이도 간편하게 사진과 동영상을 백업할 수 있습니다. 백업 후에 폰에서 원본을 삭제하면 내장 저장 공간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다음으로는 앱 데이터 정리입니다. 특히 카카오톡은 모든 대여방의 미디어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꽤 많은 용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실행하고 더 보기를 누르고 톱니바퀴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아래쪽으로 내려 데이터 및 저장 공간 메뉴로 들어가시면 임시 데이터 삭제가 있습니다. 캐시에 임시 저장된 기타 데이터를 삭제하고 정리합니다. 채팅방에서 주고받은 사진, 동영상, 음성 메시지, 파일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더 많은 저장 공간이 필요하다면 채팅방 저장 공간 관리로 들어갑니다. 미디어 데이터를 한꺼번에 삭제하거나 각 채팅방별로 선택해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모든 미디어 데이터를 삭제하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는 삭제 전에 미리 저장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카카오톡 외에도 크롬, 네이버 앱 같은 브라우저 앱도 검색 기록이나 다운로드 찌꺼기가 쌓이는데요. 이것도 캐시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이건 삭제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방법은요, 설정 앱을 엽니다. 아래로 쭉 내려서 애플리케이션 항목을 누릅니다. 앱 목록에서 크롬을 찾아서 선택합니다. 화면이 열리면 아래쪽에 있는 저장 공간을 누릅니다. 캐시 삭제 버튼만 눌러주세요. 데이터 삭제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북마크 로그인 기록이 지워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네이버 앱도 같은 방법으로 캐시 삭제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내 파일 앱의 다운로드 폴더입니다. 이곳엔 인터넷,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받은 파일들이 자동으로 저장돼 쌓이고 있습니다. 수개월, 수년간 누적된 용량이 그대로 쌓여 있죠. 내 파일 앱을 열고 다운로드 폴더로 들어가 주세요. 여기서 폴더 하나씩 열어서 오래된 파일, 기억 안 나는 파일들을 과감하게 선택해서 삭제하셔도 됩니다. 다시 내 파일 앱에서
저장 공간 관리로 들어가면요. 4가지 항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휴지통입니다. 사진이나 영상 삭제했는데도 용량이 줄지 않았다면 휴지통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완전히 비워주셔야 진짜로 정리됩니다. 두 번째는 사용하지 않는 앱입니다. 최근 30일 동안 한 번도 안 쓴 앱을 자동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확인하고 삭제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중복 파일, 네 번째는 용량이 큰 파일입니다. 특히 100MB 이상인 영상이나 앱 파일은 삭제하는 것만으로도 수기가 바이트 단위로 공간이 확보됩니다. 이 화면에서 필요한 항목만 정리해도 최소 2GB에서 많게는 10GB 이상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을 때 저장 용량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갤럭시는 사진을 JPG 형식으로 저장하지만 고효율 형식으로 바꾸면 같은 화질로도 저장 공간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카메라 앱을 실행하고 점 4개 메뉴 버튼을 누르시고 설정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고급 사진 옵션 메뉴로 들어가 고효율 사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찍는 사진부터 적용되고요. 장기적으로 용량 부담이 크게 줄여줍니다. 지금까지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방법들 기억하기 쉽도록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갤러리 앱 안에 있는 불필요한 폴더를 정리한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특히 스크린샷이나 카카오톡 문자로 받은 이미지 폴더처럼 내가 직접 찍지 않은 사진들로부터 정리하면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진과 영상을 구글 포토에 백업한 뒤 삭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원본은 구글에 안전하게 보관되면서 폰 안에서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죠. 세 번째, 구글 포토 백업 설정을 최적화하는 방법입니다. 저장 용량 절약 모드를 사용하면 화질 손상이 거의 없이도 훨씬 많은 사진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OTG USB나 외장 저장 장치에 사진을 직접 백업하는 방법이었죠. 요즘은 스마트폰에 바로 연결되는 USB가 저렴하게 잘 나와 있어서 PC 없이도 쉽게 백업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카카오톡 앱 안에 쌓여있는 임시 데이터와 미디어 정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특히 채팅방마다 누적된 사진, 영상, 음성 메시지 파일이 폰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 만큼 정기적으로 한 번씩 정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크롬이나 네이버 같은 앱의 캐시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검색하면서 쌓인 임시 파일이었기 때문에 지워도 앱 사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는 내 파일 앱을 활용해서 다운로드 폴더를 정리하고 저장 공간 분석 메뉴에서 중복 파일이나 대용량 파일, 그리고 휴지통까지 한 번에 비우는 방법이었죠. 이 단계만 해도 몇 기가바이트가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앞으로 찍는 사진부터 용량을 줄이기 위해 사진 저장 방식을 고효율 형식으로 바꾸는 방법이었습니다. 화질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진 파일의 크기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장 공간 부담을 줄이기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8가지 방법 한 번만 익혀두시면 앞으로 갤럭시 스마트폰을 더 빠르고 쾌적하게 오랫도록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더 좋겠죠. 오늘도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